안녕하세요, 피스풀입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아주 색다른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FTP 런처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P 런처를 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적응해서 바로 쉽게 하겠지만 잠시만. 저런. 잠시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네, 적응하시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적응 못하시죠.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모든 것들을 다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쪽 위쪽에 탭이 있죠. 총 5개의 탭이 있는데 이 탭별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다 영어라서 해석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입수하는데 정말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곧 나오게 될 모드팩이나 업데이트된 모드팩이나 그런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입니다. 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곳일 수 있는데 옵션은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스톨 폴더는 말 그대로 설치 폴더를 의미합니다. FTP에 여러 맵이나 텍스처표 아니면 무슨 모드 같은 것들을 다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FTP로 설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중간에 한글 이름이 들어가면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force update. 아시죠? 네.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지워버립니다. 오류가 생겼다면 한 번쯤 써보세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램 맥시멈 메가바이트. 네, 이거는 바로 램 맥시멈인데요. 최대 램 용량을 증가시켜주거나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3기가로 설정해놨는데 이걸 자유자재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64비트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와 같이 3.75GB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그리고 램도 좀 많다면 이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램이 좀 적고 32비트 자바라 하지만 내가 64비트 네, 64비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32비트짜리고 램이 좀 적다 하면은 아마 2기가나 1기가가 최대일 겁니다. 아래쪽에는 랭귀지 언어 한국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모없겠죠. 그냥 영어로 해놓으세요. 설마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한자를 더 잘 보는 사람은 없겠죠. 네. 오른쪽엔 무엇이 또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Show Console. 이거는 FTP 런처를 실행했을 때 무슨 창이 하나 더 뜹니다. 원래 창이 하나 더 뜨는데 근데 그 창에 여러가지 글씨가 난잡하게 엄청나게 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난잡하게 엄청나게 글씨가 쓰이는 게 보기가 싫다면은 이 쇼 콘솔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제 여기 다른 그 창이 안 뜨고 거기에 글씨 같은 거 써지거나 그런 창이 안 뜹니다. 두 번째, Reopen Launcher After Exciting Minecraft. 이거는 모드팩을 실행하고 마인크래프트 켜고 플레이하다가 모드팩을 껐을 때,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종료했을 때 이 런처를 다시 띄울 것이냐 유무를 묻는 겁니다. 전 다시 띄우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드팩 하나 하다가 나가서 딴 모드팩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Use Optimization Agreement for Fast Computers.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은 컴퓨터에다 쓰는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체크를 했고요. Use Internet Proxy to Download File. 이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프록시 서버를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는 분들은 뭐 그냥 체크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dvanced Options. 여기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보면은 다운로드 로케이션, 어디서 다운로드 할 건가를 정할 수도 있고, 저는 오토매틱,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바 패스.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바 위치는 변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바 설치 경로 묻는 겁니다. 의미 없죠, 건드려도. 그 다음에 Additional Java Parameter. 이건 제가 원래 빈칸으로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전 뭔가 잔뜩 써놨죠? 네, 이것이 뭔지를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네, 뭐가 엄청나게 길죠? 이게 뭐냐면은, 그니까, 어떤 분들한테 받은 FTP 런처의 속도를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뭐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는 간단하게 요거 이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아이고 예. 이거 두 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우선 맨 처음 XMS 850메가는 이거는 최소 램 용량 설정을 말하고 그 후에는 최대 램 용량 설정을 말합니다. 램 용량이 할당이 클수록 좋긴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자신 컴퓨터에 맞게 자신의 컴퓨터가 램 몇 기가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충 조절해 주시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어? 아니, 음, 이거 괜찮겠지? 네, 될 거예요. 하하. 자, 다음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사이즈.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켰을 때 어떤 창 크기로 띄울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전 1280대 720으로 항상 놓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인크래프트 켜졌을 때 마인크래프트가 켜졌을 때 창 크기를 묻는 겁니다. 간단하죠.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포지션. 이거는 뭐 켜졌을 때 어느 위치에 켜지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기에 대충 300, 300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auto maximize. 이거는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만들 것인가를 묻는 건데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두 번째는 네, 모르겠고, 세 번째도 모르겠고요. 네 번째는 베타 버전의 런처 버전을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건 이미 딱히 쓸모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면 베타를 써요. 네, 하하. 뭐 그렇습니다. 그럼 옵션 설명은 끝났고 이제 모드팩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모드팩 들어가면 여러가지 모드팩들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많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은 필터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버전이나 아니면은 뭐 리스트 뭐 이런 걸로 대표적으로 버전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버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난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모드팩 명칭을 이렇게 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죠. 이렇게 뭐 쉽게 모드팩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팩. 이거는 무엇이냐면 모드팩에 모드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모드 추가하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이걸 통해서 내가 다운받은 모드팩이 뭐가 있을까? 여기로 갈게요. 죄송한데 에디트 모드팩은 바로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 리스트들이 있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모드를 이렇게 빼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드들을 자유자재로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드들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 모드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모드 파일을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jar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보통 이 jar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다 놓으면은 우선 disabled 모드에 적용되고 나면 바로 enable 모드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disabled 모드 측에 하나가 새로 생겼다면 그거를 클릭하고 enable 버튼을 눌러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 오픈 폴더는 바로 이렇게 설치 경로로 가서 이제 모드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여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운로드 서버. 말 그대로 서버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버킷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버킷이 아닐 겁니다. 아마 버킷 맞나? 버킷 지금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모드 서버 전용. 네.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걸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또 플러그인까지 넣었다가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모드 충돌 같은 걸로 상당한 고역을 겪을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 서버 버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시작되는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버전 선택입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버전 1.4, 7.2, 1.6.4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모드팩 버전을 선택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레커멘디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 안 쓰면 딴 거 뭐 써봤자 의미 없어요. 레커멘디드를 항상 쓰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팩 코어즈. 이거는
쓸모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유저나 아니면 어떤 모드팩 제작자가 자신만의 모드팩을 만들었을 때 그 모드팩 코드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모드팩 코드 공개했을 때 여기다 모드팩 코드를 입력하고 애드 버튼을 누르면은 모드팩이 추가가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뭐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개인 모드팩을 만들었을 때 이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네, 당연하죠.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 맨 오른쪽, 그다음에 네 번째 탭, Third Party Packs. 여기 없던 모드팩들이 많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두 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파티 퀘스트 여러 명이서 함께 플레이하거나 아니면은 하드코어 퀘스팅 모드 같은 대표적으로 아그라리안 스카이즈 같은 그런 미션 클리어 방식의 여러 독특한 모드 팩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재밌으니 한번 좀 해보세요. 네, 에픽크래프트도 있죠. 그다음 네 번째, Maps and Texture. 여기서 텍스처 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운받느냐? 여기서 원하는 텍스처 팩을 고르신 뒤, 그다음에 이쪽 아래 있는 데서 원하는 모드팩을 고르세요.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모드팩이 이쪽 목록에 없다면 그 모드팩이 이 텍스처 팩을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걸 고른 뒤에 인스톨 텍스처 팩을 눌러주면 그 모드팩에 이 텍스처 팩이 성공적으로 깔리게 될 겁니다. 적용법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 여기 Maps. 따단! 아그레나 스카이즈에 맵이 없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여기서 맵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네, 여기 목록 설정은 아그레나 스카이즈밖에 없으니 상관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셔서 인스톨 맵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이제 싱글 서버에서 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서버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버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왜 제가 설명 안 했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런치,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아마 셀렉트 프로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도네이트 버튼이 있는데요. 우선 셀렉트 프로파일을 눌러서 아래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창이 떠요. 말 그대로 로그인 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신들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프로필 네임은 그렇게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아이디랑 똑같이 입력해 주셔서 무관해요. 그 다음에 Remember Password, Remember Auth Token. 이거는 Remember Password는 알죠? 비밀번호 저장이고, 그 다음에 이건 맨 아래 거는 아무래도 항상 런처 킬 때마다 이걸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프로파일을 만드셨으면 여기 저처럼 이쪽 아래 자신이 만든 프로파일이 뜰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정품 아이디를 정확히 입력해서 정확히 로그인 했다면 이걸 딱 눌렀을 때 누르고 런치를 누르면 이 자신이 선택한 모드팩이 실행될 겁니다. 우선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다운이 완료되면 실행이 되죠. 자, 그리고 에디트는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합니다. 아이디 바꾸거나 비밀번호 바꾸거나 그런 겁니다. 만약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주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FTV의 세계를 즐겨보세요. 참고로 왼쪽 아래 있는 FTV 버튼을 누르면 FTV 홈페이지, 크리퍼호스트를 누르면 크리퍼호스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FTV 홈페이지 들어갈 일이 가끔 있을 테니 유용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스풀이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참, 그걸 설명 안 했군요. 이런 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크랙 런처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크랙 런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을 할 때 비밀번호 창을 비워도 추가가 되고 실행이 완전 온전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크랙판들은 비밀번호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비밀번호 칸 비워놓으시면 돼요. 네, 물론 크랙판을 하는 한정에서입니다. 일반 런처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비워놓으면 아이디 생성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피스풀이었고,
네, 복들에 대한 설명도 마쳤으니 이제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기네요. 바이. 즐거운 FTV의 시간이 되십시오.